보름 만에 다시 걷기 현장에 복귀했다. 나는 원래 일단 어느 것에 몰두하면 마치기 전까지는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국 걷기 여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람 노릇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다. 집에 있으면서 아들이 분실한 자동차 키를 내가 길가에서 의외로 쉽게 찾아낸 일도 있었는데, 걷기 여행하면서 안전을 위해 길을 자세히 살피고 동전도 수시로 줍기도 하는 실력을 모처럼 제대로 써먹은 것 같았다. 차 키를 다른 차들이 여러 번 밟고 지나가다 보니 상처가 좀 나기는 했지만 시동을 거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동안 전국 걷기 여행을 하며 모은 동전들도 세어보았는데 오랫동안 차바퀴에 짓밟히고 구겨지며 부식된 것들이 100여 개나 모아졌다. 오늘은 오전 7시에 영주의 숙소를 나서 봉화로 향했다. 이어서 다음 행선지는 안동인데 코스 중복을 피해 봉화에 도착하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천으로 가서 자고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할 예정이다. 집에 다녀와서 잠자리가 바뀔 때마다 늘 그랬듯 어제도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더니 아침부터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다. 특히 한동안 비가 오고 나서 그친 후이다 보니 한기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어제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영주 터미널에 도착해서 영주동에 숙소로 오는데 길가에 영주 풍기인삼 엑스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보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영주시 풍기읍은 고려인삼의 최초 재배지로 알려져 있는데 고원에 위치하여 품질도 우수하고 1965년부터는 풍기인삼 시장이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내가 풍기인삼은 전에도 많이 들어봤지만 풍기읍이 영주에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그래서 엑스포 명칭도 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풍기인삼 앞에 영주를 붙여서 같이 홍보하는 것 같다. 영주는 우리나라에서 안동 봉정사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학창시절 시험 문제에도 가끔 출제되었을 정도로 유명했던 게 생각난다. 부석사는 행정구역상 영주시 지역이기는 하지만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영주시청보다도 봉화군청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가는 도중에 위치해 있다면 잠시 들러가고 싶었지만 길이 다르니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지도 앱이 안내하는 길이 계속해서 철길과 나란히 이어진다. 처음에는 추웠는데 걷다 보니 어느덧 땀이 난다. 중간에 물도 먹을 겸 잠시 쉬면서 긴팔 상의를 벗고 반팔 티로 갈아입었다. 영주를 지나 봉화 지역에 들어섰는데도 인삼밭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만에 눈에 띄는 게 같은 인삼 주산지임을 실감케 한다. 어제 김동길 명예교수가 향년 94세로 별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고인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 징역형과 해직 등 탄압받기도 했으며 정치 평론을 하며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한때는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한때는 마음속에 내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분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치 현장에 참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나는 고인이 정치보다는 학자가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는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학자도 필요하다. 역사에는 가정이란 게 있을 수 없지만
나는 고인이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덧 봉화군청에 도착하고 인증샷을 촬영한 후 봉화 공영 정류소로 갔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영주 여객 정류장과 감천 정류장을 거쳐 예천읍에 도착했다. 그런데 연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오래 기다려야 했고 4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숙소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다.